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강세가 보여지는 가운데 이 파월 의장이요 되게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다 상승 마감하게 되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면요.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랑요. 그리고 이 AI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여기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춤했던 다른 기술주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며 다 함께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일단 이 부분만 하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을 했다. 물론 아직 인플레가 완벽하게 꺾인 건 아니다. 하지만 경기는 너무 좋다. 그래서 경기 좋은 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며 조금씩 인플레에 신경을 쓰면서 맞춰가겠다는 식의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최근에 발표된 지표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좋은 수치인 건 맞으니까 미국 증시는 한동안 또 평온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지금 눈앞까지 다가온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기준으로 75%에서 76%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4분의 3이 찬성이라면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표가 안 좋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12월 FOMC까지는 평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쭉 내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 입장에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상황 속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54달러로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채권은 상승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고 독립성 침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견이 갈리곤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시장에 파동을 줄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AI나 이런 데에서 실적이 구체적으로 되게 잘 나오게 된다면 걱정은 덜 할 수 있잖아요.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근데 아마존에서 지금 신형 AI 요거 발표했다라는 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마존에서 AI 쪽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데 성능이 확실한지 애플마저도 우리 AI 칩 쓴다라고 하면서 어필을 잘해 시장의 수급을 이렇게 끌고 오고 있다. 요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AI 쪽에서도 보다 더 경쟁을 잘하고 성과를 나타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또 한번 증시가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더니 또 가는구나 요거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 소비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정도로 이 내용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현기차는 잘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여전히 알았을 텐데 근데 제네시스까지도 최대 판매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나름 좀 가격이 있는 제네시스가 많이 팔릴까 싶었는데 많이 팔리네요. 그러면 상품성이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영업 마진도 훅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현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지금 배당 시즌 마치면서 계속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분위기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정도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많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어디다? 지금 이쪽에 배터리 쪽으로 활용돼 가지고 안정성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어마어마한 사용 시간을 가능케 만들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 좀 여기에 늦춰졌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따라가겠죠. 이게 확실히 미래라고는 떠올랐는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핸드폰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의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제 매출 올라간다. 기대감 가지면서 보시면 좋겠죠. 한데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 있으면 내려가는 쪽도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튬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인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이거는 좀 괜찮더라도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지금도 힘든데 내년도 좋아질 건 없겠네. 전기차 이 판매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요거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성을 가지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식품 쪽은 엄청 좋아요. 특히나 요즘에 수급 되게 좋던데 이 식품 쪽은 요즘에 많이 떨어졌다. 근데 수급 괜찮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 의료 데이터를 개방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만들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로 엮여 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상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5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두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혼란만 좀 진정이 된다면 반등도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것들이 뭐가 있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킨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딱 선언했다가 이게 2시간 만에 끝이 나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탄핵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동훈 쪽 대표가 탄핵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결정이 되어야지 이 정책적 방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식 역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체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뭐 새로운 내용들 나오는 건가 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면은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안에는 탄핵 관련 표결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주말 내에는 어느 정도 이 혼란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다음 주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때 안정세로 인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무슨 국회에 군인이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한국 증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보여지게 됐을 때 두산 쪽 우리가 봐야 되는 일정은 뭐다? 밖에 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죠. 근데 이 찬반이 갈리는 게
대주주랑 회사들 다른 데랑 이제 막 갈리는 게 아니라 그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펀드 회사들끼리도 막 갈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은 우리는 만족 못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매수도 많을 거고 매도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따라가기 좋은 부분은 뭐다? 그냥 수급 보시고요. 개인 털리고 나머지가 많이 사면은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 외국인이 이렇게 모아가고 기관까지 모아가서 개인 물량 털리면요. 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내에서 야 이거 개미만 피 봤네? 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들로 인해서 반등하는 거 요거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지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베스트는 241선. 여기 위로 좀 빠르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마지노선이 여기 노란색 선이긴 한데 그래도 이 위가 베스트라는 거 현재 위치에서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본래 이제 하단 지금 이탈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순간 여기 돌파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 우리 목표는 21선이 될 거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볼린저 상단까지 과거에 있었던 패턴 이게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위쪽을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23,500원 여기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화한 다음에 또 한 번 올리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수급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멈칫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1선이 계속 떨어지는데 만약에 61선을 돌파를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길어집니다. 지지라인 확실하게 뒤져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60일선 돌파해야지 그때 또 한번 바닥이 높아진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면, 일단 토요일 당연히 어떻든지 간에 마무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밥캣 관련 이슈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돈이 말리는 이 수급이 몰리는 이쪽으로 보시면서 개인이 털리는 구간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의 가장 좋은 부분은 241선 위인데 이제 마지노선은 481선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21선 빠르게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보되,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61선도 돌파를 못한다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총정리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